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22년 5월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코인 가격이 99.99% 폭락하고 단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60조 원이 증발한 사건. 네, 많은 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바로 테라 루나 사태입니다. 이 일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었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사태의 중심에 있던 핵심 인물 권도형은 사건이 터진 뒤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자 한국 검찰, 미국 정부, 그리고 인터폴이 그를 쫓기 시작했는데요. 추적을 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권도형은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고 현지 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그는 지난해 12월 말 미국으로 송환됐는데요. 그리고 올해 1월 뉴욕 법정에 권도형이 첫 출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의 이목이 그에게 쏠렸죠. 그렇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신기루처럼 등장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사라진 테라와 루나, 그 사태의 전말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1일 영국 가디언은 이런 헤드라인을 싣습니다. 암호화폐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될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빗댈 만큼 테라의 몰락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던졌죠. 그리고 이러한 몰락이 우리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테라와 루나 코인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한국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점을 배제하더라도 테라와 루나의 그 시작 자체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2019년 첫 발행 이후 시가총액 순위가 한때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 중 3위, 루나는 전체 코인 중 7위에 올랐었고요. 두 코인의 시총은 무려 60조 원에 달했거든요. 카카오나 현대차와 맞먹는 규모였죠. 그렇다면 테라와 루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주목받고 또 그렇게 많은 투자자의 돈을 끌어모았던 걸까요? 그 시작은 바로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암호화폐를 뜻해요. 가상화폐에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인 가격이라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되게 했는데요. 쉽게 말해 1코인이 1달러 가치를 갖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한 개의 코인을 발행하면 실제 1달러를 담보로 맡겨둡니다. 그래서 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거부감이 있던 투자자들도 이건 좀 안전하겠는데?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테라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잡지 않고 가격을 유지하려 했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을 연동시켜 서로 가격을 조절하게 만들면서 말이죠.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는 미국 달러와 1대1 교환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1테라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1달러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루나는 테라의 가격을 1달러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코인인데요. 예를 들어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이 테라 한 개를 1달러만큼의 루나를 새로 발행해 교환합니다. 그러면 테라는 소각이 되고 루나의 개수는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루나의 가격은 수량이 늘어 떨어지게 되고 테라는 유통량이 줄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결국 다시 1달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테라의 가격이 1달러보다 높아지면 앞서 살펴본 과정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1달러만큼의 루나를 매각해서 1테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루나는 소각이 되고 공급량은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요. 테라의 경우 코인 발행과 함께 공급량은 늘게 되면서 1달러보다 높았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해 자동 실행하도록 만든 건데요. 그래서 루나는 수시로 가격이 변해도 테라는 1달러에 고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담보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가격을 유지한다. 그야말로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실험이었죠. 수요와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해 가격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도 비슷한데요. 이를 디지털로 구현한 건 혁신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 코인을 디지털 화폐의 미래라고 불렀죠. 한마디로 등장부터 화려했던 테라와 루나. 이런 테라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건 2021년 초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은 쉽게 말해 디지털 예금 상품 같은 개념인데요. 테라를 사서 맡기기만 하면 연 20%라는 수익을 무조건 보장해줬거든요.
당연히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2%대였던 상황에서 연 20%라는 파격적인 수익률을 주고 1달러로 고정된 안정적인 코인, 이 정도면 리스크도 낮고 은행보다 훨씬 낫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 초 앵커 프로토콜에는 무려 140억 달러, 한화로 약 17조 원의 자금이 예치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에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며 그 어떤 코인보다 잘 나가던 테라 루나가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걸까요? 그 시작은 2022년 5월 7일 앵커 프로토콜에서 갑자기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이른바 디pegging 현상이 시작된 것이죠. 여기서 디pegging 현상이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고정된 기준 가격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시스템상 1달러로 다시 복구돼야 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테라가 정말 1달러로 유지되는 거 맞아? 라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망하기 전에 먼저 팔자는 심리가 번지면서 사람들이 테라를 팔아치우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루나는 기하급수적으로 발행되고 테라 가격은 더 폭락하면서 사람들의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고 결국 매도는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테라와 루나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단순한 가격 폭락이 아닌 시스템 자체의 붕괴였죠. 5월 7일 디pegging 시작부터 5월 13일 99.99% 가격 폭락까지 단 일주일 만에 수조 원대 자산이 사라졌고 수많은 투자자들은 대응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처참하게 무너졌는데요. 그런데 이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 60조 원 규모의 코인이 단 며칠 만에 증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불신이 퍼진 것도 문제였죠. 테라, 루나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줄줄이 폭락하며 시장 전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총이 약 41% 감소하기까지 했는데요. 게다가 이러한 코인 시장의 불신은 그동안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시장은 본격적인 크립토 윈터, 즉 암호화폐의 혹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테라 루나가 무너질 당시 이러한 대량 매도 사태를 두고 작전 세력의 의도적 공격이 아니냐는 추측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테라 루나 코인의 구조 자체가 애초부터 지속 불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테라는 실제 자산 담보 없이 루나를 이용해 가격을 조정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를 담보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비판은 사실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안전한 담보가 아닌 신뢰 하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즉 테라가 1달러로 유지된다고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였죠. 그러니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구조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친구 사이라도 단 한순간의 사건으로 신뢰가 깨지고 다시는 안 보고 지내는 게 다반사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죠. 게다가 테라 생태계의 중심이자 성장 동력이었던 앵커 프로토콜이 결국 붕괴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도 많은데요. 문제는 연 20%의 고정 이자율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1년에 20% 수익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건 그 어떤 은행도 펀드도 주식도 못하는 일입니다. 현실에선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지만 앵커 프로토콜은 그게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누군가 테라를 맡기면 다른 누군가가 그 돈을 대출받아 쓰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연 20%를 주는 운영 방식.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20% 수익을 바라고 테라를 맡기는 사람들만 많고 빌려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라 재단 입장에서는 대출은 일어나지 않아 수익은 없는데 맡긴 사람들에게 20%라는 이자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테라 재단은 가지고 있던 준비금을 꺼내 이 돈을 메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라 재단의 돈으로 구멍을 계속 막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저 폭탄이 터질 시간을 늦춘 것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폰지 사기에 가깝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며 돌려막기로 유지되는 다단계 금융사기와 다를 바 없었다는 지적이죠. 요약하자면 테라 루나는
테라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분명했고 앵커 프로토콜은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테라와 루나는 혁신적인 시도였고 새로운 기술 실험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스템적 한계와 시장의 공포로 무너졌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였고 수익 모델도 불분명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마치 은행 예금처럼 포장해 투자자들을 속인 건 명백히 금융사기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죠. 특히 문제가 감지된 이후에도 아무 조치 없이 돈을 계속 끌어모았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태의 중심에 있던 인물 권도영은 사건 직후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2022년 테라 루나 가격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몇 차례 짧은 글을 남깁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며 테라는 다시 돌아올 거란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해결책을 내놓는 공식 기자회견도 어떠한 피해자 보호 대책도 전혀 없었는데요. 결국 투자자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는 이 사태에 책임지고 해결하고자 나서는 모습 대신 돌연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마치 도망갈 타이밍을 기다리다 주랭랑을 쳐버리는 범죄자처럼요. 이후 전 세계 경찰이 권도영을 쫓기 시작합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는 싱가포르. 그 사이 그는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이동하며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도피를 이어가던 권도영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되죠. 그가 체포되자 당시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는데 지난해 12월 몬테네그로 법원은 미국 송환을 최종 결정합니다. 그렇게 권도영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한국에 있던 일부 투자 피해자들은 오히려 권도영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형량이 약한 우리나라보다 법 집행이 엄격하고 강한 미국에서 크게 처벌받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그에게 사기 혐의, 시장 조작, 증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권도영은 뉴욕 지방법원에 처음으로 출석했는데요. 출석한 법정에서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보통 미국 내 금융사기 재판은 1에서 2년 이상 걸리는데 권도영 사건처럼 국제적 쟁점이 얽힌 사건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유죄를 받게 될 경우 최대 130년형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와 별개로 한국 내에서도 물론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피해자들 역시 권도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향후 한국으로 추가 송환될 가능성도 열려있죠. 테라 루나 사태가 실패한 실험이었는지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였는지 그 판단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테라 루나 사태와 현재 상황까지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테라와 루나는 사라졌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도영은 지금 법정에 서 있고 그가 남긴 파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테라와 루나가 무너진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 달라졌을까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